6600만 년, 시간조차 감히 되돌아보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 이 세상은 사랑으로 가꾸어지지 않았습니다. 폭력과 공포로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폭군들이 지배하던 제국의 잿더미 속에서 이 이야기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턱의 힘이 아닌 다른 종류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 없는 힘이었습니다. 새벽은 희망을 가져오지 않았고 잿빛 비탄만이 한 가족의 잔해를 뒤덮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테라. 한때 위대했던 부족의 파편이자 지난밤의 상처를 짊어진 한 명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카일로스, 유일하게 남은 보호막 아래 떨고 있는 작고 연약한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들에게 여정의 시작은 발걸음이 아닌 하나의 결심이었습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비록 희미할지라도 미래만이 싸워나갈 가치가 있다는 침묵 속의 결단. 목표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과 뼈에 새겨진 명령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생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가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모든 생명의 원천은 죽음의 신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숲 사이를 스치는 유령처럼 다가왔습니다. 폭군의 무자비한 힘이 아닌 사냥꾼 무리의 차가운 지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포효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하나의 눈짓은 치밀한 계산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쓰여지는 사형 선고의 일부였습니다. 카일루스에게 그것은 악몽의 현신이었지만 텔에게는 그저 하나의 방정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셀 수 없이 풀어왔던 생존 방정식. 죽음의 판 앞에서 그녀는 그 판을 새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수와의 싸움에서 도망은 곧 자살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맞서는 것만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힘은 근육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형을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좁은 협곡, 단 하나의 길.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무기로, 적의 강점은 족쇄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도전적인 포효는 공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아들의 목숨값은 너무나도 비싸다는 선언. 작은 승리, 잠시의 휴식. 하지만 이 세계는 결코 평화를 오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숲은 끝났습니다. 그 어떤 포식자보다 더 무서운 적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바로 광활한 공허, 광활한 평원, 숨을 곳 없는 거대한 무대. 모든 생명이 하늘의 심판 아래 벌거벗겨지는 곳. 이 땅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도박과도 같습니다. 가장 끔찍한 기억은 결코 뒤에 남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포효. 그것은 굶주림의 소리가 아닌 집착의 소리입니다. 폭군은 사냥감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시작한 이야기를 끝맺고 싶어 했습니다. 추격은 속도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싸움이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의 의지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한 어머니의 의지의 대결. 모든 여정의 끝, 막다른 협곡, 자연이 파놓은 것, 이미 정해진 무덤. 더 이상의 퇴로도 전술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모든 길이 죽음으로 향할 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그 질문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파멸을 마주한 순간 테라는 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카일루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밀침, 소리 없는 작별. 숨어 있거라. 나머지는 어미에게 맡겨라. 역사는 언제나 승자에 의해 쓰여집니다. 하지만 생존만으로 승리를 가늠할 수 없는 전투도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냥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한 시대 전체를 빚어낸 절대 권력과 잔혹한 지배의 화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저 한 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거인이 충돌하는 순간 대지가 흔들린 것은 그들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위태로운 것들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박치기, 모든 물어뜯음, 모든 포효는 증오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원시적인 언어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내 아들은 내어줄 수 없다. 결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사랑이 폭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폭군은 물러섰습니다.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와 함께, 그리고 본능에 새겨진 새로운 진실과 함께 떠났습니다. 세상에는 사냥할 가치가 없는 먹이도 있다는 것을. 마침내 새벽이 밝았습니다. 찬란한 승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몸, 한계의 다다른 의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협곡에 남은 유일한 소리는 두 모자의 숨소리뿐, 불굴의 의지가 연주하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푸른 계곡은 아직 저 멀리 있습니다. 또 다른 포식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카일루스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서 보호자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설을 보았습니다. 육체 언육 100만 년 후 우리는 그들의 뼈를 발견하고 그들을 괴물이라 부릅니다. 그들의 크기를 재고 그들의 힘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Chirp. 그들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